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영상 제작 실습 2 2학년 여러분들 아마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생각들이 또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작품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개념과 환경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적용 항목들, 또 능가하는 그 예술가로서에 대한 표현 기법들, 이런 중심으로 작품들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기술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내가 이제 지금도 뭐 작품 심사를 하지만 기술로 승부 거는 것들은 벌써 딱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컨텐츠라기보다는 기기에 대한 개념의 접근이라고 보려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창작적 행위, 그 다음에 인간의 휴머니즘, 그 다음에 고뇌하는 자아를 바라보는 컨텐츠, 또 뭐 이런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한편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작품의 지금 구동을 계속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학업 계획표 내지는 이제 자기소개서, 자기 전공을 지금 계속 써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내주고 있기는 하겠지만, 자,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과제의 경우는 이제 아이템을 한 사람 앞에 하나씩 A4 용지 한 장과 반장 그 사이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출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량은 그 정도고 보내는 방식은 메일이나 카톡, 그러니까 메일, 그러니까 그 블랙보드에다 업로드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업로드 시켜서 블랙보드 업로드, 메일을 보내지 마시고, 그럼 이제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가 되니까 헷갈리니까. 사실은 이번 학기 때는 수강생들이 정체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이 듣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한강대의 경우는 30명 정원에 뭐 70명이 육박하는 게 하다 보니까 뭐 듣는 사람들이야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이제 이걸 관리하거나 또 과제도 보고 여러분들 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제 워크숍을 만드는데, 워크숍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하이라이트의 꽃이에요. 꽃 한 학기에 우리 영상 제작하는 그 과로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만드는 작품들이 내년도에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영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트에 대한 접근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 이제 시나리오, 지난번에 잠깐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했죠. 근데 그 이후에 뭐 영화의 탄생일, 역사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작실 때 조금은, 근데 설명하고 싶긴 해요. 왜냐면 아적 성향들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오늘은 수업은 이제 디지털과 인터넷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산업 현장의 흐름, 현재 현장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사실은 나는 과거를 지향하는 과거 중심의 세대야. 내가 겪어왔고 또 현장에서 일했던 것들은 전통 형태의 영화, 필름으로 만들고 뭐 필름을 상영했던 세대였고, 방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전혀 컴퓨터를 또 영상을 만들 수 없는, 그러니까 일반인 영상과 방송 전문가 영상들이 확연히 일반인이 넘나들 수 없는 영역들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때는 영상을 만드는 PD라든지 그런 사람이면 뽀삐가 지금 바닥에 깔려서 못 나오고 있네. 아이고, 저 바닥에 왜 들어갔어요? 네, 안타깝습니다만 내가 봐주고 싶지만 지금 여기 이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의 주요의 아이템들을 뽑아낼 때는 저 걸리네. 아이템 뽑아낼 때는 휴머니즘 적중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스토리텔링에 연결할 때는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상업영화에서 했던 방식들을 그대로 답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아트의 영향을 갖고 있는 단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잘 만드는 드라마나 잘된 상업영화의 테크닉들을 뽑아오려는 의도가 많이 보여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아쉬워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들 좀 지양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작품을 자꾸 봐줘야 돼. 그래서 이제 대학영화제 때 상영됐던 작품도 내가 좀 보여주긴 하겠지만, 이제 뭐 3교시 때 내가 대학영화제 때 했던 작품들을 한번 보여줄 것 같아요. 10초만. 밑에 바닥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뽀삐 마니티스가. 아이 참. 귀엽게 봐주세요. 아이고, 난리 납니다. 네. 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나도 마찬가지로 작품을 구상을 하거나 만들 때 계속 보거든요. 남의 작품들을 계속 보고 비교를 해보고 평가를 하죠. 요즘에는 이제 뭐 영상들을 워낙에 많이 만들어 놔서 지금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버겁고 힘든 경우가 없잖아 있는데, 여러분들 수업을 하면서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다른 교수님들이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시키는 것들을 내가 영상으로 거꾸로 강의를 해서 교재용으로 사용하게끔 한 뭐 수십, 한 10편, 15편들을 만들어서 보고한 것 같아요. 학교 영상들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사실 지금 만드는 영상들은 아트적 성향의 접근이 아니라는 거죠. 정보와 또 유익한 영상의 일상으로 정보 전달하는 걸로 교육용으로만 만들어졌던 거.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용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영상의 홍보 시대, 홍수 시대, 홍수. 너무 많은 영상들이 현재 우리의 일상들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MBC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는 공중파 2개밖에 없었어요. KBS, SBS, MBC. 그러다가 갑자기 SBS가 생겼단 말이죠. 3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인가 2년 뒤에다가 36개 방송 채널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셀 수도 없는 방송 채널이 100번이 넘죠. 200몇 번까지, 700번까지 갑니다. 세상에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IPTV가 나오고 있죠. 후, 하나로. 또 그것이 또 일반 방송 프로그램들과 또 매칭이 돼서 플랫폼 개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1인 미디어 시대가 돼서 인터넷에서 많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런 대열에 끼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뽀삐가 또 들어왔습니다. 나 이제 안타깝네요. 수업을 방해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이문 나도 들어가 따뜻해. 너무 안돼 오면 우리가 아이고 좀 끓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끊지 않쳐서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들의 주요 항목들 또 아이템을 좀 뽑아내는 방법들은 될 수 있으면 잘된 작품들을 좀 보면서 그거에 대한 모티브를 샘플링으로 좀 해서 만들어라.
대부분 다 뭐 멜로, 호러, 이 장르형 성격을 갖고 있는 영상들을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아무리 잘 찍다 하더라도 잘된 드라마나 영화에 따라하기 이런 느낌을 받기가 싫거든요. 여러분만의 독특한 창작행위, 거기에 휴머니즘, 그 다음에 상징성을 갖고 있는 영상의 이미지나 스토리텔링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지금은 보여주기식과 스토리텔링식의 형태의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 보여지는 거는 A라는 화면을 보여주는데 느끼는 거는 C가 느껴지는 것들이 상징성의 전형적인 예술영화가 갖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케어하면서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들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만들고 고민하고 하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코멘트를 해주고 싶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갖고 오는 이 시나리오들을 웬만하면 잘 안 고쳐요. 왜냐면 그걸 창작을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거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안 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내용이 아닌 게 아니라 그 드라마 투기를 재현하거나 연출하거나 창작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좀 내가 잡아줘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도 창작자이고 연출자이기 때문에 누가 내 작품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게 정말 불쾌하거든요. 심지어는 편집 갖고 장난을 치거나 시나리오 갖고 내가 만들어서 정말 고생해서 만드는데 이거 아니야, 말 한마디 하는 거, 이거 정말 싫거든요. 자, 혹시 여러분들도 코멘트 할 때는 이런 방식을 갖추는 게 좋을 듯 싶어요. 어떤 거냐, 그 이거 A라는 항목에서 A가 B가 잘못됐어 라고 끝나면 안 돼요. 주관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A라는 방법과 B라는 방법이 안 좋아. 그러면 나 같으면 C와 D 같은 방법을 하면 아주 성장적이 있을 것 같아. 너의 의견은 어때? 이런 것이 코멘트 해주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이죠. 읽어보지도 않고 잠깐 순간만 보고 이거 아니야 라고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나만큼 작품에 고민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 잠깐 보고 그거를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한 논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이라,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보다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오류는 범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시스템은 여러분의 작품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을 하죠. 단 내가 해줄 수 있는 코멘트는 지금같이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휴머니즘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상징성을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인지, 이러한 부분들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이니까, 지금 초창기 때 가장 중요한 건 시나리오거든요. 시나리오만 잘 쓰면, 아이템만 잘 잡으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인터넷과 관련되어지는 디지털 산업에 대한 개괄적인 포괄적인 설명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3주차 때는 여러분들한테 샘플링이 될 만한 작품을 한번 풀로 시간이 되면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됐으면 짧게 보여주려고, 너무 길면 이제 앞에 잘 되는 부분 보여주겠고 라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 보면은, 자 볼게요. 디지털 미디어와 인터넷에 대한 설명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념, 그 다음에 융합의 개념, 발전, UCC, 이점 기반의 미디어 소통 미디어의 특징.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영화라는 것들을 만들면서 왜 미디어라는, 소셜 미디어라는 것들을 접목을 시키려고 하나라고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의심스러워 할 수도 있긴 한데, 현재 시대가 트렌드가 이래요.
나보다 여러분들이 영상의 후발주자인지도 불구하고 요즘엔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이 미디어에, 그러니까 사실 말해서 인터넷에 대한 미디어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영화를 못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명을 개괄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포괄적으로만 해보겠습니다. 디지털의 의미가 뭐냐? 디지털이 무슨 디지털이다. 디지털. 아날로그 방식과 비교를 해야만 되는 게 디지털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설명했던 디지털에 대한 개념은 아날로그 방식은 1, 2, 3, 4, 5, 6, 7, 8, 9, 10에 대한 신호, 전자 신호를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송출하고 받는 개념의 접근이었다면 디지털의 경우는 0101010101 최소의 단위의 개념이 비트 개념의 접근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비트 단위를 하다 보니까 변환도 빨라지고 전송속도 빨라지고 또 해상도도 좋아지고 복사를 수많이 많이 해도 변질이 안 되는데, 근데 아날로그 방식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연락의 용량이 커버리니까 줄일 수 없고 기법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디지털의 혁명이라고 하면 디지털 혁명은 곧 에디슨이 농경사회에서 전기를 발명하면서부터 4차 산업의 시발이 되는 그러한 엄청난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거죠. 디지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게 디지털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어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을 혁명이라고 얘기해요. 혁명. 정보나 메시지를 비트 01010101이라는 비트를 구성해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디지털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혹은 비동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전송이 가능한 것이 디지털 혁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크기도 작아지고. 디지털의 개념을 아까 좀 아까 설명했듯이 다시 개념을 설명해 준 거예요. 0101 이진 숫자 부호로 정보를 데이터를 처리를 해요. 그래서 전파의 간섭이나 왜곡에 절대 구애받지 않아요. 아날로그 방식인 1, 2, 3, 4, 5, 6, 7, 8, 9, 10 때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복사를 한번 해도 빨리 변하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 시스템들을 부호학적 개념으로 만들어주는, 그리고 생산해서 편집해서 유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편리해요. 아날로그 방식은 테이프 방식의 형태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 실시간으로 편집을 하죠. 그죠? 또한 촬영을 하다 하더라도 그 많은 빛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요구돼요. 유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물을 옮겨야 되는 거, 필름을 옮겨야 되고 테이프를 옮겨줘야 되고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디지털이 그걸 다 해소해 줬죠. 파일을 옮겨가거나 파일을 전송할 수 있잖아요. 지금 파일 전송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짧은 시간 내에 한다는 장점이 생기겠죠. 편집할 때도 디지털 편집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실시간으로 편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클립만 갖고 앞뒤로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용이감이 있을 수 있다. 압축 기술이 발달되는 결정적 역할을 디지털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2D도 힘들어 죽겠고 500메가도 전송되기가 버겁고 힘든 시대가 지금은 5G까지 나오는 현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채널을 가지고 여러 개를 분산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디지털의 개념의 용어.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용이하게 접목을 시키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디지털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디지털에 대한 특징. 디지털의 특징은 상호작용성,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의 이론을 갖추고 있어요.
아날로그 방식은 일방성이에요.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는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개념을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보더라도 옆 사람들이 내가 본 것들을 그대로 전달 용이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호 연결성들이 강화돼서 접근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어떤 물이 적용이 되냐면 요즘에는 블록체인까지 적용이 돼서 그 시스템들 아날로그 방식 디지털 방송의 혁신에 또 다른 시스템의 혁신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거를 우리는 상호작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상호작용성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멀티미디어를 실현시켰다. 옛날에는 영화는 영화에서만 끝났거나 또 그거를 좀 더 하기 위해서는 DVD나 비디오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방송에서 그거를 소멸을 하는 그런 구조였다면 지금은 그 영역이 구분이 안 돼 있죠. 영화를 하나 만들어도 영화, 유튜브, 1인 미디어, 심지어는 DVD, VOD 서비스, 다양한 각도의 멀티미디어로 형성을 시켜주는데 멀티미디어가 그 역할을 보여주는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특징에 대한 하나입니다. 또한 비동시성이라는 거죠. 송신 시점과 수신 시점이 일치 않아도 돼요. 옛날에는 그게 실현이 가능했죠. 이거 실시간이라고 하죠. 실시간으로 녹화를 하거나 실시간으로 송출을 해야 되는 현상인데 아날로그 방식은 가능한데 디지털에 대한 개념은 송신이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클립도 내가 자른 것만 갖다 붙일 수 있잖아. 사실 여러분들은 아날로그 세대가 아니라 디지털 세대라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날로그 세대 때는 진짜 거짓말 않고 설 예를 하나 들면 비디오 10분짜리 비디오 테이프를 편집할 때 클립 방식인 디지털 방식의 경우에는 10분짜리를 나열을 해놓고 옮기고 붙이고 프레임 체크하고 하면 클립을 하나로 움직여지고 디지털화 그게 가능했죠. 그런데 아날로그 방식은 그거를 잘라 부실 때마다 실시간으로 계속 네코딩 다시 하고 다시 또 앞뒤를 바꿔야 되면은 또 그 앞뒤 바꾼 거를 또 그대로 실시간으로 네코딩을 해야 되는 동시성이라는 거죠. 비동시성이 아니에요. 동시성이에요. 그래서 편집을 10분짜리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 MBC 방송 프로그램의 예고편을 만들었었어요. 그뭐 하루 전 예고가 당일 예고편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뭐 수요일 7시 20분에 방송 그리고 오늘 방송이면 오늘 방송 두 개를 동시에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만들려면 밑그림도 붙여야 되고 자막도 넣어야 되는데 자막 넣기 전에 그때 당시 때는 디지털이 아니라 애널로그 방식은 자막을 내가 넣을 수 없었어요. 종합 편집실에 가서 넣어야 된단 말이야. 일단 이것부터 동시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편집을 하면 실시간이니까 10분짜리를 해도 10분을 다 풀로 뜨면은 20분이잖아. 또 편집에 잘라 붙여봐. 계속 시간 늘어나. 우리의 클립은 어떻게 됐어요? 잘라 붙여 바로 붙이면 되니까 1초도 안 걸리지. 1초도 안 걸리는 것들이 실시간에 걸린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그래서 동시성이라고 하고 지금은 비동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탈대중화 시스템이라고 하죠. 탈대중화. 텔레비전의 공중파 방송이었고 그거는 무조건 공중을 상대로 했어요. 영화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권력도 생기기도 했고 근데 사실은 지금은 집단 경우도 있지만 어떤 특정 단체의 매니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방송도 크리에이터, 1인 크리에이터도 만들어진다는 게 디지털이 만들어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디지털 미디어 특징 4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이 두 가지, 4가지는 퀴즈 문제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교시 끝내고 2교시 때 다시 만납시다. 좀 쉬었다가 다시 2교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